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꼭 노리자 UCC 예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째는 제가 다른 말 할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밑으로 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월 2일자 거는 이제 2월 2일이나 3일 거, 이번 주 거는 좀 화면을 이렇게 올리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짧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오랫동안 그걸 보시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짧게 이 말은 꼭 노리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좀 염두에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현장에서 써 먹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많은 마필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저기서 이런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어떤 그 컨셉이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자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고른 승부 경주는 좀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경주마다 이 마필은 꼭 좀 조심해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야 된다는 말을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2월 3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3일 일요경마 11개 경주, 서울 11개 경주 그 첫 번째 1경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준비한 경주는 3경주, 5경주, 11경주인데요. 자, 1경주가 좀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제가 1경주 마필은 현장에서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공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 요 마필이 제가 본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5경주, 11경주입니다. 자, 먼저 이제 2월 3일 일요경마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입니다. 자, 이 경주도 이제 5군 부진마 편성이에요. 부진마 편성인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7번마 대동천하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단점이 있어요. 고개 높은 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토요일자에서도 어떤 마필은 등치는 좋지만 발굽이 작다. 즉 다시 말해서 트럭에다가 티코 바퀴를 달아놨거나 티코 본체에다가 트럭을 달아놨거나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밸런스가.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이런 대동천하처럼 7번마 대동천하처럼 고개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뻗질 못하고 계속 우위로만 가요. 남들은 한 발 뛸 때 얘는 그만큼의 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17전을 뛰면서 아무것도 못 보여준 이유가 그런 건데, 이런 마필들이 이기려면은, 입상을 하려면 뭐냐면 편성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주 최약자팀에서 만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편성 더하기 플러스 컨디션이겠죠. 컨디션이고, 근데 이런 고개 높은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순발력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가끔 보면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보면 선행을 못 나섰을 때는 아주 죽사발 나요. 근데 선행을 나서면 잘 뛰어요. 이게 바로 그런 어떤 단점을 피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동천하는 이제 그와 반대의 경우긴 하지만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 경주가 이 대동천하를 제가 꼽는 이유는 일단 올라오는 마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스톰윈도 하나인데, 스톰윈드냐 대동천하냐. 근데 스톰윈드는 사실 4번마 스톰윈드 같은 경우는 공백기에서 회복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경주 감각 요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유일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대동천하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이제 컨디션만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뒤집어졌다면 한번 좀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2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역시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자, 토요일자에서 이제 늘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르고 선이죠. 아르고 선과 같이 이제 병합 쪽을 했던 마필인데,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27.4배짜리 여러분들 강하게 어필해 드렸던 마필입니다. 늘품, 인기 7위권에 있는 마필. 제가 그때 당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선행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행 아니어도 이 선에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7주 만에 왜 나왔을까요? 왼쪽 뒷다리를 살살 끌어요.
왼쪽 뒷다리 12번마 늘품이 왼쪽 뒷다리죠. 왼쪽 뒷다리를 오른쪽 뒷다리를 약간씩 끕니다. 그래서 조교 강도가 약해졌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시라고 해요. 기본 능력은 가장 세지만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자기 능력을 못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늘품을 좀 다시 한번 쳐다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경주에서 제가 이제 꼽는 마필은 헤이투데이입니다. 자, 안쪽 게이트에 있고요. 물론 이제 바깥에 늘품이라든가 3구대로 뭐 빠른 마필이 있는데 일단 헤이투데이가 왜 6주 만에 나오느냐 뭐 이런 걸 제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불신을 좀 해소시켜 드려야 되겠죠. 3번만 헤이투데이. 지난번에 이제 상금부족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상금부족에 출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디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늘품 같은 경우는 7주 만에 나오는 이유가 10분만 늘품은 7주 만에 나오는 이유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17주 만에 나오지만 헤이투데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출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출전에서 떨어졌습니다. 투표를 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훈련량이 늘었어요. 훈련량이 늘면서도 자기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고 작은 마필이.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만 서면, 선행만 나서면 그대로 1순해요. 근데 여기다가 헤이투데이, 3번만 헤이투데이가 지금 컨디션이 정말 좋고요. 안쪽 게이트에 있고 단거리고 뭐 최적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3번마 헤이투데이가 좀 입상권의 한 자리, 복승권에는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이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역시 14마리 출전해 있고요.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여기 완성불패라든가 뭐 쿠거 카페라든가 매직골드 뭐 이런 마필들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걸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마필은 5번마 1려입니다. 사실 이 마필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번마 매직골드, 7번마 예상, 8번마 쿠고 카페, 행운 번쩍 13번이죠. 14번마 완승불패. 얘네들도 단점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독 이 1려가 뭔가 좀 변화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보였는데 이미 제가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렸어요. 이 마필 찌는 거 잘 보십시오. 뭔가 다르게 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이혁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 관리사나 다른 어떤 이혁 기수가 아닌 그 다른 조교자가 조교를 시켰는데 직전에는 이혁 기수가 살살 다니면서도 이 재갈을 꽉 물려갖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먹을 통해서 주먹과 말의 입을 연결해주는 고삐를 통해서 말의 입에다가 명령을 전달해줬어요. 넌 이걸 물고 지금 뛰어야 돼. 이런 걸 자꾸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마필 뛰는 거 잘 보십시오. 뭔가 다르게 뛸 겁니다. 근데 이혁 기수가 그렇게 해놓고 지난번에 바닥에 날라왔어요. 바로 이게 조교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이제 이혁 기수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마필의 어떤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혁 기수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혁 기수가 훈련을 했고, 거기다 오늘 거리가 1300m예요. 직전보다 좀 거리가 100m 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마필의 장점은 순발력이 아니라 스피드라는 거, 마지막 스태미너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다 한 가지씩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반면 1려는 뭔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경주는 제가 3번 1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첫 번째 3경주죠. 첫 번째 승부처로 삼은 경주입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4경주입니다. 본회산 5군 1800m 14마리. 이런 경주가 가장 예상하기 싫어요. 그 다음에 6군 이제 1700, 1800인데 사실 뭐 해도 진짜 적중이 잘 안 되는 경주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번만 아름다운 탄생입니다. 너무 덩치가 커서 걸음이 느리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700m에서 선행을 나섰는데 1분 58초예요. 물론 이제 지난 계속 주로가 좀 무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른 마필들 기록을 보면 더 저조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이제 샌데로도 있습니다만 샌데로는 아직까지 주행 악벽이 완벽하게 그 교정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겠는데 이 마필이 520km의 체형을 갖고 있으면서 못 뛰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에 제가 이제 그 단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마가 체장이 길면 순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체하고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길어도 좀 높으면 되겠죠. 긴데 다리가 짧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뭐죠? 무슨 개 있죠? 그런 것처럼 완전 다리는 짧고 몸통은 크고 이건 아니고요. 근데 이 마필은 보면은 그런 밸런스가 거의 맞아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약간 길어요. 상대적으로 약간 체장이 긴데 이 체장이 긴 말들은 어떻게 해요? 체장이 길면 길수록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다리와 뒷다리가 체장이 긴다는 건 앞다리와 뒷다리가 멀다는 얘기인데 이게 멀면 뒤가 안 들어와요. 짧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은 전력 질주할 때 네 다리가 다 모아지지 않습니까? 모아지면서 지면에서 뜹니다. 지면에서 뜨는데 물론 네 다리가 다 모아질 때 얘 새하늘이도 뜨긴 뜹니다. 이제 10번만 새하늘이도 이제 지면에서 이제 발은 떨어지는데 이 들어오는 게 짧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싹 네 다리가 모아지는 게 아니라 이만큼 짧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추진할 때 추진이 덜 되겠죠. 그럼 앞다리가 덜 뻗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느린 거예요. 그런 게 계속 여러 걸음이 되다 보니까 순발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새 와서 이제 역시 이제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부진마들 편성이기 때문에 이 새하누리가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도 앞말치고는 힘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꾸역꾸역 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주에서 그만큼 꾸역꾸역 뛸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컨디션도 많이 올라섰고요.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그 정도의 걸음만 보여준다면 이 경주에서 역시 이제 가장 경쟁력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장이 길고 뭔가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어필해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5경주입니다. 혼합 3권 14마리 출전해 있고요. 자, 8번마 A 플러스 말씀을 드릴까요? A 플러스 뭐 BT 왕자, 시드니 샤크. 시드니 샤이크는 지금 뒤가 막 꼬여갖고 다녀요. 그게 어디가 이렇게 무슨 나빠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잠깐 마비가 오는 수가 있어요. 이제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과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인가 한번 습보를 하는데 뒤가 조금 약간 주춤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주행이 이제 안쪽으로 기대를 사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6번마 시드니 샤크요. 조금 더 뛸 겁니다. 걸음이 조금 느리고요. 약간 땡땡이기, 농땡이 기질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제 박태종 기술을 좀 영입을 한 모양입니다. 거기다 부담 중량까지 이렇게 50.5kg의 부담 중량을 강한 기수가 없거든요. 탈 수 있는 50.5kg면 사실 좀 너무 적죠. 아무튼 그렇고요. 야후라이언, 서피던스 에비던트 이런 마필들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근데 오늘은 왜 이 AP 플러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마필들이 거리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어떤 전력을 보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1800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AP 플러스는 이미 검증이 돼 있는 마필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월등한 능력은 아니지만 상대들이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AP 플러스가 이미 1700이나 1800을 뛰어봤다라는 얘기죠. 자, 특히 이제 이 AP 플러스는 제가 언제죠? 11월 11일 날 치유천왕을 축으로 해서
그때 그 당시 소초나 그다음에 AP 플러스 이렇게 두 마필 인기 있는 마필들 다 부러뜨렸어요. 다 부러뜨리고 이 AP 플러스를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인기 11위권에 있었던 마필을 제가 왜 추천해 드렸을까요? 자, 이 컨디션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12월 9일 날도 다시 한번 추천했는데 아쉽게 참착했고요. 자, 지난번에는 좀 조교가 좀 매끄럽지 못하니까 역시 쉽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자, 다시 한번 이제 지금 그 컨디션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교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8번마 AP 플러스가 이번 좀 가장 유력한 입상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가능성 있는 13번마 빛의 왕자입니다. 인기권에 있는 마필. 요 정도만 공략권에서 일단 주력과 방어로 나눠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두 번째 추천 경주 5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6경주입니다. 국내산 6권 역시 12마리 1700m이기 때문에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천비상 같은 경우는 자기 동체에 비해서 발굽이 서 있고 좁습니다. 작죠.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족이라고 그러죠. 전족. 중국 여자들 못 도망가게 이렇게 헝겊으로 발을 싸가지고 아주 쬐끄맣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뭐 속설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발이 작으면 그만큼 걷질 못해요. 심하면은 어느 정도냐면 양쪽에서 부축을 해줘야 일어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못 잡는 거죠. 발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발을 가져야죠. 근데 이 과천비상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이렇게 좀 발굽이 작고요. 이 라이파 타임은 반대예요. 다시 말해서 1톤 트럭 정도에다가 한 8톤 트럭에 바퀴, 그러니까 2.5톤 트럭을 바퀴를 달아놓은 거예요. 약간 좀 둔하게 발통이죠. 발굽이 둔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역시 이제 여럿이서 많은 분들이 이 라이파 타임을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경주에서는 안 통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통합니다. 뭐 빠른 마필이 어디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점을 보강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은 있어요. 분명히 기본 능력은 있는데 오늘 너무 상대를 약하게 만났어요. 거기다 김영준 기수가 화가 났는지 어쨌든 아쉬운지 약이 오른지 아주 뭐 연신 채찍질 해대가면서 좀 스피드를 끌어냈고요. 자, 오늘 이제 라이파 타임도 그렇지만 이 서미트 윈을 한번 주시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11월 25일 날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필해 드렸는데 역시 능력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뛰는 걸음을 보니까 정말 부진마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도 역시 기복을 보이게 마련이에요. 근데 또 7주 만에 나오면서 이 15조 마방이 대부분 보면은 좀 일정이 좀 짧아요. 그 다음에 이 4번마 서미트 원이 등치가 작은 것도 아닌데 단주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일단 아무튼 이상혁 기수가 상당히 좀 공을 들였는데 짧은 일정이지만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파이 타임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배당을 노려본다면 역시 이제 4번마 서미트 윈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입니다. 7경주 국내산 4권 14마리 출전해 있고요. 앞에 있는 우리 PD가요 그냥 너무 시간도 안 주고 자꾸 시작만 하라는데 좀 숨 쉴 틈을 안 주네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9번마 브라운 테리엇입니다. 박태종 기수가 2승을 있고 뭐 역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인권이 같았을 때도 인기 1위였었습니다. 계속 제가 계속 꺾어드렸어요. 그것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행사장에서도 제가 진짜 집에 거품을 물고 제가 이 브라운 테리엇을 꺾어드렸었는데 진짜 그때 당시에도 좀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꺾어드리면서도
불안하죠. 경마라는 게 어디 뭐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또 박태정 기수의 51.5예요. 함부로 꺾으면 안 되겠네요. 잘못 치면 그렇지만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무슨 단점이냐, 연마필은 최고에 비해서 그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신장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없어요, 이런 마필들은. 이런 마필들이 이기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역시 고개가 높은 마필처럼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따라가 가지고는 그만큼 힘을 배로 써야 되는 겁니다. 배로 써야 되기 때문에 9번마 브라운 테리엇이 이 경주에서 이기려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경주에서 선행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일단 얘는 선행을 못 가는구나. 제쳐두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 이번에는 뭐 창천이가 가든 뭐 누가 가든 간에 브라운 테리엇도 그에 못지않은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태정 기수가 왜 기승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크게 강하게 제가 어필해 드릴 마필은 없어요. 이 5번마 태산마루도 제가 매번 꺾다가 지난 11월 18일에 한번 공략을 해드렸어요. 근데 꼴찌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번에 바로 대가리 쳤습니다. 대가리 쳤는데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한 번만 더. 왜냐, 고개 높은 단점을 갖고 있어도 얘는 컨디션이 정말 올라섰거든요. 완벽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노려볼만 하다 그랬는데 연타로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기훈 기수가 두 번 다 기승을 했는데, 이 마필을 어떻게 타냐면요, 첫 번째 들어왔을 때 보면 선두 외곽에서 모래를 한 방울도 안 맞고 타요. 기승을 합니다. 전개를 펼칩니다. 직전에도 이제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의 단점을 피해갖고 전개를 시켜주는 게 기수의 기승술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기훈 기수가 참 영악하게 탔다라고 좀 전개를 펼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6번마 창천도 제가 직전에도 그렇고 이제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뒤 후구 추진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주에서도 선행을 나서려고 하다 보면, 무리한 선행을 나서려고 하다 보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위험한 경주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8경주입니다. 국내선 4곤 14마리 출전해 있는데, 진짜 컨디션만 놓고 보면 11마 빅석세스입니다. 자, 이 마필은 등치에 비해서 참 능력이 안 나오는 마필이고, 오늘 승군전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필해 드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거리 검증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일단 뭐 좀 아직 좀 지켜볼 마필이에요. 매니피의 혈통이고 등치는 크지만 부드러움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리 마치 훈련에서 이제 안으로 기댄다거나 뭔가 아직 변화를 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등치에 비해서 15전 동안 우승과 준우승밖에 없을 정도였었는데, 자, 일단 이 경주에서 좀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될 마필이 라스트 무대입니다. 라스트 무대.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지금 입상을 연속 3번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요, 뭐 이렇게 저런 말이 다 있을까 싶었어요. 매갈이 하나도 없이 다니고요. 또 등치가 있기 때문에 느려 보여요. 아주 둔해 보입니다.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이 싹 변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마필의 어떤 컨디션, 능력 플러스 컨디션인데, 역시 이제 이번 경주 라스트 무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번 이렇게 기본적인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 한번 컨디션이나 걸음이 터지기 시작하면 거리가 늘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경주에서는 제가 다른 마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등태산, 4번마 등태산도 마찬가지고 9번마 아라가야, 뭐 빅석스, 11마 빅석세스가 컨디션은 좋지만 거리 검증이 안 돼 있고, 이제 문제는 핵심은 포인트는 이 경주에서 본지그죠. 본지그인데 역시 이제 6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거리 검증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마필도 보면은 완전히 뭐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뛰었다 안 뛰었다, 뛰었다 안 뛰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뛰는지 사실 감잡기가 애매해요. 이런 마필들은 거의 다 6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라스트 무대, 13번마 라스트 무대가 가장 그래서 어떤 그 거리가 늘었지만 한번 터진 걸음을
이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10번은 메이커벤입니다. 제가 직전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위험하다. 인기권에 있지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리가 길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합니다. 차분하게 타야 되는데 역시 이제 최범현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기승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이커벤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900m 구경주입니다. 혼합 1군. 여기 참 직전에 제가 10번마 천년돌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근데 3번마 깍정이와 10번마 상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에서 보면 이 깍쟁이 3번마 깍쟁이나 10번마 상류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천년돌풍이. 거기다 나노시티가 있는데 역시 이제 나노시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6번마 직전에 이제 1군 올라와 가지고 라스트에서 외곽 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나오면서 재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마필이 선행 안 가고 뛴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시기가 늦었죠. 이미 이제 코나 2개, 그러니까 1300, 1400까지는 뭐 선행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치지만 그 이후에 이제 1700,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코나 4개를 돌아갈 때는 출전할 때는 이미 그때 정도 되면 서서히 어떤 자기 습성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물론 이제 선행을 가서 걸음을 늘려놓는 것도 좋고 근성도 좀 보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빠른 마필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노시티가 뭐 어제 토요일자에서 말씀드린 브라더스처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가장 이상적인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성도 있고요. 자, 일단은 그러나 이제 나노시티가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요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0번 천년돌풍입니다. 이미 보여줄 만큼은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 예전에 이마필이 그 주행 악벽이 생기기 전에 뛴 걸음을 보면 정말 그 1군 가서도 얼마든지 활약이 될 거다라고 제가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어느 순간 악벽이 주행 악벽이 생기면서 완전히 하향세로 가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씩 나아지는데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죠. 7살짜리입니다. 말이 6살이 넘어가면요. 6세가 넘어가면 거의 하향세입니다. 물론 이제 특출난 말을 빼고요. 뭐 신세대나 대견, 세강자, 뭐 9살, 10살까지 이렇게 뛰는 마필 말고 일단은 어느 정도 그 6살 후반 돼가면 사람으로 치면은 60, 70살이기 때문에 좀 한풀 꺾이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교가 잘 돼 있어도 일단 이 경주에서는 3번 깍쟁이와 10번마 상류, 6번마 나노시티가 어떤 전개를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어떤 그 배팅의 방법이 달라져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10경주입니다. 1200m 국내선 3군 3군입니다. 1200m 이번만 워밍하트가 있습니다. 추호천사 빠르죠. 총알공주도 빠르고 블랙탄도 뭐 그렇게 선행까지는 기대하지 못해도 선두권에 갈 수가 있고 아이러브유 있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순발력이 좋은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마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만 워밍아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좀 짧게 출전하죠. 근데 이런 마필들이 능력이 월등하게 있다면은 뭐 이렇게 단거리에서는 얼마든지 활약이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짧게 출전하면요, 그 피곤이 누적이 돼요. 제가 이제 그 부산 원정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7시간 8시간씩 갔다가 또 7시간 8시간 오고 거기 가서 생소한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말한테 데미지 많이 입혀요. 그래서 부산 갔다 온 마필 치고 성공한 마필 없습니다.
거의 성공한 마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떨어져. 10마리면요 7마리 8마리는 도태됩니다. 거의 다 나갔어요. 다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20조 말 그 마필도 그랬죠. 18조 말 그 7마필도 그랬죠. 동반에 갔다 와서 헤매죠. 터핀 같은 경우만 지금 능력이 워낙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는 건데 꼭 그와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워밍하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2주 만에 1200이기 때문에 또 2주 만에 3주 만에 또 출전시켰어요. 1200이기 때문에 3군에 1200이 편성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200m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짧게 출전을 시켰는데 지난번처럼 쉽게 선행 못 가면 아니 가더라도 여긴 너무 빨라요. 수호천사, 총알공주, 블랙탄, 뭐 아일러브 다 와서 버울대처럼 달라들 겁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붙들고 못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난번에 라스트에서 이마필이 잘 뛰었냐고요? 아니요. 섰습니다. 천천히 갔는데도 섰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워밍하트는 인기권에 있지만 한번 잘라버리고 공략을 하겠고요. 자, 오늘 주인공은 6번마 블랙탄입니다. 블랙탄. 일단 뭐 지금 1300, 1300 다 이기고 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1000. 제가 이 7월 달에 그 혐한식 기수가 기승해서 입상했을 때 이마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말이 약간 그 뻣뻣했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도 뭐 그렇게 뭐 유연한 몸놀림은 아닌데요. 역시 이제 지난번 빠른 경주 승분전에 아주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거리가 1200m. 무리해서 경주를 펼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상혁 기수는 아주 그냥 앞에 가는 마필을 싸우라고 냅둘 겁니다. 니네들끼리 뭐 지지고 볶든지 알아서 하게 냅두고 자기는 이제 그냥 사정거리에서 뒤에서 다 보고 타는 거죠. 니네들이 싸워? 그럼 니네들끼리 놀아. 나는 천천히 가겠어. 자,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블랙탄이다. 그래서 블랙탄은 이 경주에서 충마로 한번 공략해 볼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입니다. 12경주 2군. 2군 마필 1200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일단 앞에서 끝난다. 뭐 지난주에 돌풍강호처럼요. 지지난주에 제가 돌풍강호 이제 여러분들 강하게 한번 어필드렸었는데 그런 맥락이죠. 앞에서 그냥 끝나는 경주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마필들이 약할 때는 그 뒷선에서 올라오는 마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블랙탄처럼요. 근데 이 경주도 뭐 이렇게 앞선이 이렇게 느리진 않아요. 일단 뭐 빅토리 캠프라든가 뭐 빠르죠. 뭐 와하화, 뭐 캠핑 포인트, 뭐 이런 마필들 다 빨라요. 근데 이 지금 1200이라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역시 여기 4번마 최고 탄생이 3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필이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 무너질 마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뭐랄까요, 뭐 근성도 있고 스피드도 갖추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 이 경주에서 뭐 3-4마리가 앞에 가면은 게이트 위치가 좋기 때문에 딱 2선에서 선두권에 합류해 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최고 탄생인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우공이산 캠핑 포인트, 뭐 슈터골드, 여타 이제 선행마들, 빅토리 캠프 다 지금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컨디션이 이제 4번마 최고 탄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돌풍강호가 토요일째 출전했더니 여기 오는군요. 자, 거리가 짧기 때문에 또 1200에 출전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400 때 제가 강하게 좀 어필이 돼서 근데 선행마가 많아서 레인지 캣을 제가 또 부러뜨렸죠. 제외하고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돌풍강호를 축으로 공략을 하면서 근데 그 전에 장거리 뛸 때 한번 보시죠. 1900, 1900, 1800 이 뛸 때 보면 그러니까 1800 그때 그 9월 9일 날 제가 마이티 카이저를 축으로 해서 공략해서 승부처로 삼았던 경우에 이 돌풍강호가 와서 초를 쳤습니다. 근데 돌풍강호가 그날 선행을 갔어요. 근데 장거리에선 선행을 가야 뛰지만 직전에 1400처럼 1400 정도는 힘이 좋기 때문에 선행 안 가도 되거든요. 자, 오늘도 그래서 이제 1200에 이제 출전한 이유가 그건데 짧게 출전하기 때문에 2주 만에 출전하기 때문에 훈련이 조금 약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훈련이 잘 된 마필은 4번 최고 탄생이다. 자, 최고 탄생을 놓고 마지막
추천 경주 들어가겠습니다.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3일 일요 경마 현 UCC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어려운데 아무래도 조금 그 배팅 경주를 좀 줄인다든가 액수를 좀 줄여서요. 여러분들 뭐 고향 가시는 길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배팅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배팅 자제와 좀 이렇게 경주를 좀 선별해서 공략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